2주 연속 마이크를 안 켜고 하고 있어. 됐다. 자, 어쨌든 뭐라고 했는지 쌀라쌀라 하면 당연히 깜짝 놀라겠다. 말 없이 한 10분을 끌었네. 어쨌든 자, 내가 뭐 말하다 말았냐. 개념적인 부분을 몰라서 질문이 잘 없었을 겁니다. 개념적인 부분이 몰랐다? 그거는 미리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 그냥 개념적인 부분은 대부분 다 됐어. 공식 다 외웠고, 이 개념이 뭘 말하는지 알고, 근데 문제를 풀면은 틀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지? 그게 진짜 베이직 문제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노멀 터프에서도 마찬가지야. 나는 사실 진짜 기초 문제와 진짜 어려운 문제를 사실 동급으로 봐요. 오케이? 왜냐면 지금 내가 말한 것부터 잘 들어봐. 우리 지금 수학 공부하러 와 있지? 얘들아, 수학이라는 과목이 이과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과목인 거 너네가 알지? 그지? 그 말은 여기서 앞으로 문과를 가는 사람들도 수학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과처럼 공부를 해줘야 돼. 그 이과처럼이라는 게 뭔지 좀 이따 얘기를 해볼게. 이과의 특징을 잘 살리는 게 수학이라는 과목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너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봐. 이과 졸업했어. 대학교를 갔어. 뭐 기계공학을 갔든 전기전자를 갔든 갔어.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들어가든 LG전자를 들어가든 LG 디스플레이 단지를 들어가든 LG화학을 가든, 왜 LG가 3개나 나오지? 현대자동차를 들어가든, 오케이? 어떤 회사를 들어갔다. 거기서 이과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리는 직업이 뭐가 있어? 아니, 방금 내가 말한 걸로만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갔다. IT는 너무 세부 분야잖아. 삼성전자를 들어갔다. 거기에서 직업, 어떤 직업? 또 하나. 어떤 직업이 이과적 특징을 잘 살리니? 영업이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학 출신으로 삼성전자를 갔으면 뭐 하냐고. 설계? 설계는 문과도 하죠. 그러니까 아니, 이론 개발하는 직업이 뭐야, 그러니까. 연구원이 있잖아. 자, 연구원으로 삼성전자를 들어갔다 치자. G플립을 만들든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고 치자. 오케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을 다시 만드는 거니? 아니잖아. 업그레이드 정도는 할지 몰라도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맞죠? 예를 들어서 G플립 요새 뭐 많이 쓰는지 모르겠네, 너희들은. G플립을 만든다고 치자. 거기서도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하지만 처음 G플립을 만들 때를 생각해봐. 접히는 스마트폰 있었어? AI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먼저 시작을 해서 현대는 좀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대만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현대자동차에서 AI가 원래 있었어? 없었죠. 없는 물건을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게 바로 연구원이야.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AI 인공지능을 뭔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치자. 내가 이제 개발을 할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야. 내가 만들고 싶어. 레시피가 존재해요? 이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전공 지식부터 해서. 그동안 일을 해왔던 것들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쌓여있는 지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노하우를, 어떤 노하우들을 살려서 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지 레시피가 정해진 게 있어? 누군가 회사 선배가 알려줄 수 있어? 만들어둔 제품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개발하는 상황인데?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I를 만들어 본다고 치자. 그러면 어떠한 지식들이 필요한지는 이 연구원, 뭐 혼자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 연구원이 직접 내가 필요한 지식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뭐뭐뭐뭐인지 지가 스스로 찾아가지 않냐. 그지 않아? 맞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많이 있다 치자. 한 몇천 가지, 몇만 가지 가지고 있다 치자. 그 중에서 한 4개, 5개 또는 한 10개, 20개 정도를 가지고 하나의 물건을 만들 거야. 뭐뭐뭐뭐 필요한지는 얘가 스스로 먼저 고민을 해서 쫙 해본 다음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기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지식들을 또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지식들을 지가 스스로 찾아야지. 누가 아무도 안 알려준단 말이야. 못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럼 너희들이 수학 공부를 하다가도 너무 베이직 문제에서 뭐 그런 문제를 만나진 않겠지만 좀 고난도 문제에서 나는 일단 신용이라고 생각할게.
진짜 이제 너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풀어본 신유형도 있겠지만 그냥 너희들이 경험치가 부족해서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중에서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의 문제들도 있을 거야. 그런 걸 전부 다 신유형이라 불러볼게. 너희들 기준으로 신유형, 개개인을 기준으로 신유형. 개개인을 기준으로 신유형인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 그럼 얘는 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임해야 되겠니? 이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나한테 필요한 전공 지식, 수학적 지식이 뭐뭐뭐인지 지가 스스로 찾아가야지. 근데 너희들한테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있으니까. 해설지에 레시피가 나와 있으니까 그 레시피를 보려고만 해. 나한테 부탁을 하려고만 하고 풀이를 요구를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은 지가 스스로 찾는 능력이 없는 거야.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아. 어쨌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과적 특징을 잘 살리는 수학 문제를 풀 때 내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 어떤 문제를 푼다고 치자. 내가 수업 중에 문제를 풀어준다고 치자. 그럼 너희들은 나한테서 배워가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요게 수학 문제예요, 문제. 한 줄 한 줄마다 써져 있다. 자, 써져 있다. 그때 내가 문제를 풀어줄 때 내가 항상 나는 웬만하면 그걸 보여주려고 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뭐 나눗셈의 정리를 말하는 거다, 그치? 뿅.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내가 줄 그어가면서 문제 띄워놓고 요만큼은 뭐야? 이거는 나눗셈의 관계식 써보자는 얘기다, 그치?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건 뭐야? 또 뭘 써보자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 정리를 써서 f3을 구하자 라는 얘기다, 그치?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해석을 해주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는 그 단계, 솔루션 하면서 내가 써나가는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말로 하는, 자 532번 한번 풀어볼까?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가 사실 중요한 거고, 나한테서 배워가야 되는 거는 그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어떠한 개념이랑 연결시키는 그 부분을 잘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의 문제점은 그거야. 내가 풀이를 해주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이 빨간 거는 무시하고 원래 써져 있던 문제들을 캡처해가지고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저장만 해놔요. 내가 풀이를 해주잖아. 저 말로 하는 내용 싹 다 없고 풀이를 해주면 풀이만 그대로 필기를 해놨다가 머릿속에 스크린샷 역시 캡처 찍어놓고 저장만 해두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만났어, 어떤 문제를. 그때 그림만 살짝 바뀌었을 뿐 똑같네? 아니면 그냥 완전 똑같네? 라는 거를 캡처했던 거를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요 녀석을 또 찾고 있어, 캡처를.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문제들이 안 풀리는 경우가 많고 점수가 90점 나와야 되는 애들이 7점, 80점 나오는 거야. 왜? 내가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내가 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려고 해도 나는 나만의 수업 방식이 있잖아. 그지? 나는 나만의 수업 방식이 있고 내가 강조하는 부분은 나도 10년, 20년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그 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녀석들을 연습을 해보라는 테스트나 시험지들 많이 만들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정해져 있거든. 그러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중요하다 또는 시험지를 만들 때 이것 좀 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 나랑 당연히 조금 다를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만나게 되는 거는 신유형이다. 나 이거 풀어본 적 없는데 싶은 문제들이 꽤나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캡처를 해두면 안 돼. 내가 풀이를 할 때도. 결국 원리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내가 강조한 거나 그 쌤이 강조한 거는 결국 비슷한 문제야. 근데 그림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 스크린샷 캡처 해놓은 거 검색이 안 되는 거지. 표현 방식이 나는 식으로 줬지만 학교쌤들은 한글로 주다 보니까 두 개가 연동이 안 되는 거라고. 오케이? 구글 이미지 검색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배워가야 되는 거는 이 분석하는 능력을 배워가서 너희들 스스로 어떤 문제를 뭐뭐뭐뭐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가세요. 알았죠? 그게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알았음?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 도한이나 창원이처럼 나랑 오래 수업한 애들은 다들 한 번씩 들었을 텐데, 나머지 또 새로운 친구들 많으니까 또 잠깐 다른 얘기 조금 하고 가자면, 나도
지금 너희들이 뭐 40점을 받아왔든 60점을 받아왔든 70점을 받아왔든 본인한테 본인 기준으로 좀 아쉬운 시험이었을 거다. 다른 거 같은 경우에 뭐 한 50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3등급권은 나올 거라니까 내 예상인데. 그래서 생각보다 등급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은 아닐 텐데 어쨌든 지금 너희들이 성적표를 기말고사 끝나고 받아보거나 이번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서 등수를 보면 알 거야. 너네가 나보다 공부 잘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우리 반은 하여간반이 아니거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도안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아, 기억 안 나냐? 너 창호에도 기억 안 나냐? 아, 너도 없어? 그럼 잘 됐네. 그래? 내가 중3 때 성적이 어느 정도였냐면 반에 35명 있다 치면 한 20등 정도였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한 55%? 오케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가지고 나는 실제로 인문계고를 안 가려고도 생각했어. 너희로 치면은 특성화고나 아니면은 요즘도 있는 예고 같은 데를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특성화고보다는 예고를 가려고 그랬지. 왜냐면 그림 가지고 상 따는 것도 있고 했으니까. 공부랑은 좀 거리가 멀겠구나라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했었어. 근데 유일하게 수학이라는 과목 하나 잘하고 있었거든. 미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내 엄마가 이제 수학 성적 아까우니까 일반고를 가보자. 라는 식으로 막 이제 회유를 해가지고 고1 때 일반고를 갔어. 나는 중학부터 중2 때부터 공부 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 시험 기간 한 달 전부터 항상 독서실에 처박혀가지고 공부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지. 너희들도 이번 시험 기간을 되살려 봐봐. 공부한답시고 독서실에 주말에 뭐 한 12시간 박혀 있었는데 한 10시간이나 박혀 있으면 다행이고 한 10시간 박혀 있었는데 그 중에 사실은 한 2시간 공부했어. 오늘 내가 집에 가기 직전에 내가 오늘 공부 뭐 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딱 보면은 한 2장밖에 안 봤거든. 그 나머지 시간은 뭐 유튜브도 봤다가 요즘을 치면 유튜브도 봤다가 뭐 친구랑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다 보니 한 2시간 또 흘러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게임방도 갈 수도 있고 PC방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졸려서 또 잠도 잡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10시간이 지났는데 정작 책은 딱 2장 본 경험. 시험 기간 초반에 한 2, 3주 전쯤 시험 기간 2, 3주 전쯤 처음 독서실 가던 시기에는 그런 시간 보내는 사람이 있을걸? 나도 그랬겠지. 그러니까 성적이 이때고밖에 안 나왔겠지. 어쨌든 한 달 전부터 나는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 고1 때도 나름 했습니다. 근데 35명 중에 또 한 20등 해. 정확하게 33명이었는데 근데 성적이 오른 거긴 하지. 왜? 한 30등, 25등부터는 대부분 특성화고를 가서 빠졌으니까. 일반계고 못 오니까. 우리 때는 그랬거든. 60% 이하로는 전부 다 특성화고를 갔어. 실업계고라 불렀지. 그래, 요 정도면은 올라간 거예요. 조금은. 어쨌든 그런 시기를 고2 1학기 때까지 내가 보냈습니다. 정말 잘 나와봐야 뭐 한 35명 중에 15등 정도? 반 정도? 그랬던 사람이 2학년 2학기 때 35명 중에 5등 정도로 올라갔고요. 졸업을 할 때 전교 300명 중에 3등으로 졸업했어요. 성적이 어때? 계속 뭐 밑줄 돌고 하다가 여기서부터 빡 뛰어 올라갔지. 그 계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도록 할게. 어차피 계기라는 거는 나한테 오는 계기와 너희들한테 오는 계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 어쨌든 그럼 성적을 올렸다. 이 얘기를 하면은 꼭 장난치는 놈들 뭐해? 어우, 나도 2학년 때까지 놀았다가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 시작해도 늦지 않겠네 라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내가 이 시기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수학이라는 과목은 나는 원래 잘했으니까 아까 내가 했던 방식으로 공부해왔겠지. 그치? 그게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었고. 그 외 나머지 과목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지랄 발광을 했냐면 나는 진짜 나는 갑자기 이때부터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졌어. 그런 계기가 왔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막 제대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침 2시에, 뭐래? 미쳤나봐.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아침 5시에. 5시에 일어나서 바로 아침 밥만 먹고 바로 학교 갑니다. 그리고 나서 8시냐? 9시냐? 첫 수업. 뭐 우리 때는 영교시도 있었으니까 8시부터 한다 치자. 학교 수업을 듣기 전까지 계속 자습을 해요. 벌써 3시간 자습 시간 확보했어. 아침에 눈만 떴는데 학교만 갔는데 너희들 보통 뭐하니? 눈 뜨고 밥 먹고 학교 가지. 그럼 너희들은 나처럼 공부하는 애랑 벌써 공부 시간이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1시간 차이 나는 거야. 오케이? 하루를 더 벌었어요. 그렇게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너희 학교 보통 몇 시까지 해? 뭐 5시까지 한다고 칠게.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보통 하교를 해서 보통 뭐 하니? 뭐 PC방을 가든가 아니면 PC방 안 간다 하더라도 학원을 보통 바로 가지. 우리는 5시부터 방과 후 수업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보통 야자를 해요. 벌써 또 자습 시간을 또 5시간을 벌었어. 너희들은 학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비슷하게 10시가 됐어. 그럼 너희 10시에 집에 가면 뭐하니? 그나마 좀 공부 좀 한다 하는 애들은 숙제 한 2시간 하다 자죠. 그리고 유튜브 보다가 뭐 새벽 1~2시쯤 자던가, 그치? 나는 10시에 이제 학원을 가요. 보통 12시나 1시쯤, 늦으면 1시쯤? 12시 반쯤? 그때 이제 학원을 갑니다. 수업을 들어요. 그럼 너희들이랑 나는 지금 요 자습 시간 정도밖에 차이 안 나. 한 5시간. 또는 너희들 숙제하는 시간 빼면 한 3시간 정도 차이 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지. 끝나고 나서 12시 반쯤 나는 독서실을 갔어. 독서실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다가 그날 학원에서 배운 내용 싹 다 정리를 하고 집에 가서 자요. 그리고 아침 5시에 다시 일어나. 하루에 3시간씩 자는 시간을 1년 반 정도를 계속 반복을 했어. 너희들 일주일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너희 나랑 내가 공부했던 거랑 몇 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겠냐? 어마어마할걸? 오케이? 너희들이 스스로 나 이번 시험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봐요. 너희가 정말 열심히 했을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내 경험은 너무 옛날 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가르쳤던 학생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 내가 자주 얘기하는 그 여학생 얘기 기억나냐? 걔의 얘기를 진짜 자주 할 텐데 걔랑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실수한 것부터 학교 시험 오류부터 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요 얘기랑 연결시키면 내가 걔를 중3 때 처음 만났거든? 중3 2학기 때. 그래가지고 요 얘기를 그때부터 주구장창 했었지. 지금 너희들한테 해주듯이. 그랬더니 걔는 고1 때부터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이 생활을 반복했어. 새벽 2시쯤에 내가 학원을 이제 퇴근을 했거든. 그때는 막 학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도 막 교재 작업하고 수업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새벽 2시나 3시쯤 집에 가는데 집에 가려고 학원에서 내려오면은 걔랑 막 자주 만났어. 그래서 내가 뭐 커피라도 하나 사주고 보내고 뭐 음료수 하나 사주고 보내고 이랬었거든. 걔가 전국 토주 독서실에서 전국 1등을 했어요. 독서실 이용 시간. 토주 독서실은 그랬었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주 지점에서 미성년자 부분, 성인 부분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들끼리 사용 시간, 성인들은 성인들끼리 사용 시간. 성인들은 당연히 많지.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도 있으니까. 미성년자 부분에서 걔가 1등을 해서 에어팟 받아갔어. 3세대. 그런 애가 실제로 있다고요. 걔가 22살입니다. 재작년에 20살이구나. 재작년? 2018년에 어쨌든 2018년에 고1이었나 그렇고 2020년에 고3인가 그랬을 거야. 그럼 몇 살이냐? 23살 맞지? 22살 맞지? 어쨌든 그런 애가 실제로 있어요. 걔 그래서 중3 때 중3 1월 이제 고1로 넘어가는 1월이지. 너네 겨울방학 특강 시기. 그 겨울방학 특강 시기에 걔 모의고사 쳤을 때 40 몇 점 나왔었어.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거든. 걔가 고1 때부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3년 내리 문과 전교 1등 했어요. 물론 거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시험 오류 에피소드 때문에 서울대를 못 썼어. 그래서 성대밖에 못 가가지고 반수해가지고 연대 갔거든. 어쨌든 그랬던 놈이 실제로 있습니다. 걔네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너네가 이번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니? 아니요. 너네 학교에도 그런 비슷한 류의 학생들 있다 분명히. 걔네들이 정교권이고 걔네들이 현재 점수가 낮아도 나중에 성적 오르는 케이스가 될 거야. 걔네들처럼 좀 빡세게 해봐. 알았음? 내가 가르쳤던 여러 가지 학생들 중에 그냥 한 명의 예시였어. 진짜 변태 같은 놈들도 많아. 진짜 말 그대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놈들도 있어요. 걔는 그래도 놀 건 놀긴 했어. 어쨌든 알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너네 이번에 시험 공부 안 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현재 40점이 나오든 50점이 나오든 60점이 나오더라도 100점 나올 수 있다. 알았음? 그 시기를 나보다 좀 앞당겨 봐.
나는 2학년 때 늦게 시작을 해서 연세대밖에 못 갔어. 너희들이 1학년 때 시작하면 서울대 갈 수도 있는 거야. 의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알았죠? 오케이? 그럼 1학년 때 시험 너무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 발목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시라는 게 아직 있잖아. 정시는 최종 시험 하나 가지고 가는 거잖아. 수능. 수능 못 보면 어떻게 해요라는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구덕이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닦느냐? 그런 말도 있잖아. 잘 볼 생각을 하고 수능도 같이 공부를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 1학년 때 성적이 발목 잡을 바에야 한 번의 시험으로 대박 터져가지고 대학을 잘 가는 게 훨씬 낫지. 왜? 고3 때까지 실컷 3년 동안 공부해서 성적을 이만큼 올려놨는데 1학년 때 성적이 요만큼이라서 대학교를 이 정도밖에 못 가면 그게 제일 아쉬운 거 아니야? 그럼 성적을 요만큼 올려놨으면 이만큼의 성적으로 대학 가면 되지. 그게 정시입니다.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뭐 1학년 성적 하나 시험 하나 봤다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있고 막 나는 공부랑 거리 뭔가 보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하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세요. 너네 짤로도 많이 봤지? 전교 1등과 공부 잘한 놈들과 못한 놈의 차이. 그치? 공부 잘한 놈들은 뭐해? 일단 공부한다. 공부 못한 놈들은 뭐해? 이러면 어떠지? 저러면 어쩌지?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고 하잖아. 그런 짤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알았죠? 열심히 하세요. 자, 어쨌든 오늘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다른 분들도 뭐 비슷했고요. 자, 갑시다. 이제부터 부등식 얘기 시작할게요. 오늘은 부등식에 대해서 시간이 왜 저래? 벌써 30분 지났네. 자, 오늘은 맞다. 오늘은 어차피 책 문제 풀 거 없어. 그냥 영장 같은 거 있어? 영장도 없어? 있어? 영장 같은데 필기만 잘해가. 문제 풀만한 건 한 서너 개밖에 없어. 다 개념 설명만 하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안 뽑았어. 자, 가자. 책을 아예 없어진 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오늘 부등식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부등식 단원으로 가보면 이번 시험에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나오는 시험은 크게 보면은 몇 가지 없어요. 실제로. 어쨌든 여러 가지 부등식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차. 근데 그냥 1차 부등식은 중딩 때 한 거고요. 연립 1차입니다. 두 번째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좀 이따 하고. 그 중에서 이번 시험에 연립 1차 부등식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몇 개니? 라고 하면 딱 두 개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너희들이 싫어하는 절대값. 물론 가우스도 있을 수는 있다. 두 번째 녀석은 바로 뭐냐면 활용형 문제예요. 활용형 문제는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연립 1차 부등식은 또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절대값이 있으면 반대편에 상수가 들어가 있는 문제. 두 번째, 절대값이 있는데 반대편에 식이 들어가는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이런 부등식. 해서 총 세 가지예요. 나오는 빈도를 얘기를 해볼래요? 라고 하면 4개 다 자주 나옵니다. 근데 위에 있는 두 녀석은 거의 90% 이상, 95% 단독 출제는 안 해요. 알았죠? 앞으로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뒷단원에서 나오는 여기 뒤에 나오는 2차 부등식으로 가면 부등식 식 2개 주겠지. 그 부등식 중에 하나는 막 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런 작다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이런 식으로 등장해 있을 수 있다고. 알았죠? 그걸 푸는 재료들을 배우는 두 가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다 보니 나는 3번 설명을 하기는 하죠. 가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식이 들어가 있다. 수가 나온다. 절대값 x 더하기 1이 3보다 작다. 현수야, 이거 어떻게 풀래? 누가 제곱을 해? 뭐야. 루트는 또 뭔 소리야? 절대값인데 루트는 또 뭐야? 또 하나. 정신 안 차릴까?
아니야. 1이 왜 나와? 그리고 마이너스 아니야? 그렇죠. 그거죠. 자, 간다. 요 첫 번째 유형은 도하나 정신 차려라. 멍에 있지 말고. 알았어? 자, 요 첫 번째 녀석을 풀어주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절대값의 정의인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활용해서 푸는 겁니다. 절대값의 의미가 뭐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요. 누가? 절대값 속에 있는 놈이. 그래서 이 녀석은 뭐야? 원점이 있어. 요 안에 있는 이 x 더하기 1이란 놈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가 3만큼 떨어진 3과 마이너스 3보다는 거리가 더 가깝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이런 데 있다는 얘기지. 누가? x 플러스 1이 어디 사이에 있다? 요렇게 푸는 게 첫 번째 유형 풀이 방법입니다. 알았죠? 벌써 유형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알았음? 그럼 크면은 바깥범위, 작으면 사이범위 뭐 이것도 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창원아 한 번만 더 이어가 보자. 자, 요 문제는 어떻게 풀래? 그러면은 누가 똑같이 한다는 얘기는 여기 x-1이 있으면 사이범위로 간다는 얘기야? 여기는 뭐가 들어가?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자, 이렇게 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연립하면 이렇게 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승호야? 뭐? 왜 이랬다가 이랬다면 뭐 어쩌라고? 돼? 안 돼? 됩니다. 근데 서술에서는 100% 감점이에요. 이렇게 풀지 마세요. 알았어? 객관식으로 안 나온다. 웬만하면. 자, 가자. 얘는 아무튼 잘했어요. 그것도 혹시 객관식에 나오면 쓰면 됩니다. 그것도 원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풀지 마세요. 왜? 얘는 거의 10중 8구까지는 아니고 한 절반 이상의 확률로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싫어하는 뭐? x의 범위 나누기로 풀어줘야 되는 유형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x가 뭐 할 때? 1보다 작을 때, x가 뭐 할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각각의 부등식을 풀고 해를 구한 다음 겹치는 해를 찾으러 가시면 되는 거죠. 알았죠? 겹치는 해가 아니구나. 따로따로 써줘야 되는 거죠. 알았죠?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이 있어. 자, 세 번째 유형은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자. 바로. 자, 795번 풀어볼래요? 현수 어떻게 풀었어? 범위. 승호도 범위. 국어에도 범위. 도안이도 어? 그러니까 범위 나누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는 범위. 소율이도 범위 나누기는 풀이 안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알 거니까. 자, 얘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범위 나누기 잘했어요. 서술형 나오면 무조건 범위 나누기를 푸세요. 절대값 2개짜리 서술형도 많이 나온다. 근데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온다. 빨리 풀어야지. 그지? 범위 나누기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결코 안 좋은 풀이 아닙니다. 근데 훨씬 빠른 풀이가 있어요. 그 녀석을 위해서 뒤에 요 내용 먼저 하나 좀 하고 갈게. 자, 어디로 가냐면 잠깐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갈 준비 좀 하고 가자. 자, 2차 부등식으로 가보면 문제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의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푼다고 치자. 풀 줄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죠? 0보다 크면 바깥범위, 0보다 작으면 사이범위. 할 줄 알죠?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까? 왜 사이범위야? 현수야? 그렇지. 다들 머릿속에 방금 그 그래프 얘기가 떠올랐니? 떠올라야 됩니다. 그 얘기를 나는 지금 하러 가는 거야. 자,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부등식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했던 얘기 중 하나
거기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나 해야 되죠. 결국 너희들은 요번 단원에서의 핵심은 여기야.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 무슨 관계에 있는데 그 내용 얘기 많이 했잖아. 한 번 더 해볼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함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뭐요? 두 개의 함수가 나와요.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만약에 두 녀석이 뭘 찾아달래? 교점을 찾아볼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들은 당연히 둘이 뭐 하러 가니? 연립을 하겠죠. 연립을 하게 되면은 두 식을 빼든 우변끼리 같다라고 하든 어쨌든 fx는 gx라는 식을 얻었어. y가 사라지면서 문자는 x 하나 남았고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걸 만족하는 x는 한두 개 또는 많아봐야 한 서너 개 나오니까 그런 녀석들이 바로 뭐다? 방정식이고 방정식에서 뭘 찾는다? 실근을 찾는다. 그게 바로 뭐다? 교점의 x좌표다. 이게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지. 그러면 여기서 누구도 가보자.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저 2차 부등식. 어떤 거? 부등식 얘기도 가보자. 부등식의 생김새는 뭐예요?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걸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뭔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y 붙여가지고 했던 거 있지? 어떤 거? 근의 분리.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 빨간 색깔 부등식도 y를 붙여보면은 y는 fx랑 y는 gx 함수끼리 비교했을 때 크다야. 근데 함수끼리 비교했을 때 큰 거는 fx가 뭔데? y좌표고 gx도 뭔데? y좌표잖아. y좌표끼리 비교했을 때 fx가 더 큽니다. 이 얘기거든. 즉 함수에 대한 내용에서는 두 녀석을 비교했더니 둘 중 y는 fx와 y는 fx 중에서 누가? fx라는 함수가 더 크다. 뭐가? y좌표가. 그 말이 뭐야? 더 위에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함수에서 위아래를 보면서 그래프를 그려서 위아래를 보면서 만들게 되는 게 바로 부등식이잖아. 맞죠? 그래서 아까 했던 요 부등식도 사실은 뭐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어? y를 붙이는 거야. 그만! 그래서 요 2차 함수를 그려보고 x축을 그려봤을 때 2차 함수가 x축보다 내려가는 범위를 찾아주세요. 그게 바로 부등식이라고요. 이 얘기 많이 한다, 그치? 근데 너희들은 자꾸 놓친다고. 그 2차 함수를 그려볼 때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뭐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도 또 하나 질문해볼까? 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왜 3인데? 왜 인수분해에서 0되도록 하는 놈이 왜 교점과 교점이야? 그 얘기가 바로 너희들 머릿속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얘네인 거 알잖아. 아는데 말을 못할 뿐이고 이거인 거 아는데 까먹었을 뿐이잖아. 그냥 습관만 남아있을 뿐이잖아. 그래서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 그 관계가 뭔지 너희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부등식을 푸는데 왜 방정식의 근을 왜 구하는지는 알고 풀어야지. 왜 부등식을 푸는데 방정식의 방정식의 근을 함수의 교점을 사용하는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이 왜 2차 함수에서의 교점의 개수랑 같은 말인지를 알고는 가야지. 그지? 어쨌든 방정식은 뭐다? 두 함수의 교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근들을 교점으로 찍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2차 함수가 더 내려가는 범위. 여기에 있는 범위를 찾아주세요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고점의 개수를 뭐로 만들었을 때, 양수로 만들었을 때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으면 인수분해 된다 치면 무조건 이 그림이지. 값은 바뀌겠지만. 그래서 사입 범위로 너희가 외워두는 거잖아. 0보다 크다라면은 바깥 범위로 가는 거고. 그건 알고 갑시다. 알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내가 질문했던 거. 2차 부등식의 얘의 해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왜? 에 대한 대답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이해한 거다. 알았죠? 자, 그러면 말이 점점 너무 길어지는데 앞으로 이제 너희들은 어떤 부등식을 만나면 y 붙여서 좌변을 가지고 만든 함수와 우변을 가지고 만든 함수끼리 비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자. 어때? 네?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야. 맞죠? 다시 색깔 좀 바꾸자.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빨간색 함수가 파란색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범위를 찾아볼래? 이거잖아. 그럼 너희들은 뭐만 할 줄 알면 돼? 저 빨간색 그래프만 그릴 줄 도와나? 자, 빨간색 함수의 그래프를 보자마자 그릴 수 있어야 되죠? 맞죠? 보자마자 그릴 수 있는 사람들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내가 풀이하는 거야.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y는 4를 그려줍니다. 왜 위에 있죠? x에다가 1을 넣어봤더니 뭐 나와? 2가 나오거든. 2보다는 위에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는 뭐다? 아, 빨간색 함수가 더 내려가는 범위 찾는 거니까 요 범위를 쭉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구해보자. 여기 있는 값 딱 보자마자 바로 2가 나오고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답은 그 녀석에서 만나지 마세요니까 등호 없는 걸로 답이 바로 1번 나오고 끝납니다. 풀이가 어때? 너희들이 범위 나눠서 한 풀이에 비해서 훨씬 빠를걸? 지금 내가 한 풀이가 살짝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맞죠? 그래서 이 풀이를 너희들이 객관식이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 빨간색 그래프 왜 이렇게 바로 그렸지? 두 번째, 어떻게 2와 마이너스 1 바로 찾았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전에 방학 때 하면서 너희 반은 아니고 좀 낮은 바에다 설명하면서 내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평촌이라는 학원가에서는요, 얘네들을 중1, 중2 때 선행 수업으로 바로 가르쳐요. 이 지역에서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수학 상수업에서 이거 설법 잘 안 합니다. 지금처럼 시험 범위로 넘어왔을 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실력차가 나게 된 수밖에 없고. 근데 중2 때도 중1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야. 뭐만 할 줄 알면 너희들이 부등식과 함수와 방정식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만 이해하면 할 수 있어. 알았죠? 그냥 방정식을 자꾸 방정식으로만 풀고 습관적으로 인수분해 하고 영문도 모른 채 판별식을 쓰는 그런 이상한 만행만 저지르지 말고 이해는 제대로 하고 갑시다. 알았죠? 그래, 계속하자. 그럼 첫 번째, 저 빨간 그래프를 그리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너네 지금 이거 허공에다가 자, 손가락 내밀어봐. 바로 손가락 뻗어봐. 손 뻗어봐. 빨리 다. 승우야, 뭐냐? 그렇지. 자, 요거 허공에다가 그려봐. 뭐하냐? 점이야? 그려봐. 처음에 뭐? 그려봐. 그렇지. 그려봐. 다들. 절대값 x-1을 그려봐. 어떻게 생겼어? 아이씨. 뭐? 다들 왜 점이야? 그래프를 그려봐.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잖아. 이게 아니라 이거잖아. 이거 아니야?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호호? 맞죠? 자, X축은 제외할게요. 이렇게 생깁니다. 1 넣어주면 0 나오는 거 아니까 여기다 X축 넣으면 되니까 Y좌표 구하면. 알았죠? 그럼 두 번째, 거기다가 X-2의 절대값이 붙었다. 그려봐. 허공에 손가락 다 내밀어. 그려봐. 창아 아니야? 너네만 이거 했는데. 방학 때 했는데. 어떻게 그려? 그렇지. 9번이 맞아. 양승호 씨! 그려봐. 네, 그려봐. 뭐야? 뭐 그렇게 기하학적으로 생겼어? 1과 2를 가지고 이렇게 생기죠? 하나만 더 그려볼까? 어떻게 그리면 돼? 이겁니다.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자, 노란색 그래프 어떻게 바로 그려? 앞으로 너희들이 외우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1보다 작은 범위 어떻게 그려야 돼? 어떤 함수를 그려야 돼? 너네가 아까 한 것처럼 범위 나누기로 들어간다 쳐봐. 1보다 작아요. 얘 양수야 음수야? 절대값 속에 있는 놈. 음수죠. 얘는 양수죠. 1보다 작은데. 음수죠. 그죠? 마이너스 붙입니다. 뭐예요?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그린 거야. 1 넣어주면 1 나오는 거 알고 있는 거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1과 2 사이에서는 어떤 함수 그리면 돼? 1보다 커졌으니까 첫 번째 녀석은 양수지. 근데 두 번째 녀석은 아직까지 여전히 음수입니다. 왜? 2보다 작으니까요. 상수함수 1이야. 그래서 1에서 쭉 연결시키는 거고 절대값의 특징 하나 얻었습니다. 뭐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알았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걸 그려주고 2 넣어주면 1 똑같이 나오네? 그래서 연결시킨 거야. 그러면 어차피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면은 사실 이렇게 식까지 다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집중하면 된다? 자, 가자. 1보다 작은 범위예요. 1보다 작은 범위면 둘 다 음수인 거 알죠? 자, 음수, 양수를 따져볼 때는 식을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음수, 얘도 음수. 근데 그 중에서 절대값 풀 때는 뭐만 보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더해주면 마이너스 2x.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자리를 그린다고 보면 돼. 그리고 연결시켜서 가운데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기울기 0자리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울기만 가지고 바로 그리시면 됩니다. 빨간 거 그릴 수 있겠어? 됐죠? 됐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뭐? 여기 뒤에 절대값이 하나 또 붙었다. 아까랑 다른 거. 자, 그럼 어떻게 돼? 그래도 결국 똑같아. 그래도 너희들은 1보다 작아. 셋 다 음수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기울기 얼마야? 1보다 커졌어요. 그럼 얘는 양수. 플러스 x, 두 개는 음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x. 여기는. 그래서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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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앞으로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여러 개를 더하더라도 그림 그릴 수 있다. 알았지? 승호 알겠지? 네. 그러면 여기로 다시 가자. 아니 그래서 선생 그림을 그린 것까지는 알겠어. 그럼 도대체 아까 그 2랑 마이너스 2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은 거야? 자, 어디를 봅니다. 여기 봐. 얘 기울기 얼마나 그랬어? 2라고 했죠? 맞죠? 그릴 때 2라고 찾겠지. 지금 여기서 했고. 기울기 2야. y좌표 봐봐. 얼마만큼 바뀌었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가는 동안에 y좌표가 2에서 4까지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면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 한 개 기울기 2잖아. 근데 y의 변화량이 2네. x의 변화량 얼마겠어? 그래서 2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바로 나오면 되는 거야. 그 생각을 재빨리 하시면요. 아까 내가 푼 것처럼 얼추 한 15초 만에 끝나는 문제입니다. 사실. 굉장히 쉬워져요. 알았음? 그래서 너희들이 부등식을 푸는데 자꾸 식으로만 풀고 그러고 있지 말고 그래프랑 연결성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가세요. 알았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연립 1차 부등식에서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뭐 남았어요? 활용형. 요 녀석은 잠깐 쉬었다 하자. 끝. 앞으로 이제 푸는 문제 한 3개, 2개, 2개, 2개 정도밖에 안 남았고 나머지 다 개념 설명이다. 자, 두 번째 어디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풀 수 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한다 그랬지? 아, 활용. 자, 이 활용형으로 가자. 활용형 문제에서 뭐 너희들이 싫어하는 농도 이런 문제도 나오죠. 당연히. 농도 문제도 나오는데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바로 과부족 문제입니다. 많거나 부족하거나. 제일 대표적인 문제는 긴 의자 문제. 풀 줄 아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자. 자, 몇 번이냐면 806번. 806번 지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간다.
결국 아까 내가 말했던 농도 문제와 같은 활용형 문제는 전부 다 너희들이 식으로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식을 쓰고 싶은데 문제를 잘 보니까 미지수가 하나라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너희들은 뭐부터 고민? 미지수를 뭐로 잡느냐부터 고민을 하는데 문제를 쫙 읽어다 보니까 뭐가 나오고 뭐가 나와? 학생 수가 나오고 의자가 나오죠. 맞죠? 학생을 x로 잡을래? 의자를 x로 잡을래? 또한 그래요. 의자죠. 잘하네. 왜? 학생을 x로 잡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데? 안 된다라기보다 학생을 x로 잡는 순간 첫 번째 상황, 학생들을 한 의자에 3명씩 나누어 앉힙니다. 일단 나누기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눌 때도 3으로 그냥 나누면 나눠 떨어지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분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야. x, 마이너스 5, 나누기 3,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고.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의자를 x로 잡습니다. 왜요? 그러면 뭐 할 수 있거든. 학생 수를 구하러 갈 때, 자, 요런 문제 상황, 활용형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이 그 상황을 잘 머릿속에 그려봐. 자, 의자가 긴 의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쭉 놓여 있어요. 뒤 쭉 놓여 있는데 의자에 3명씩 앉히라고 해서 앞에서부터 3명 앉히고 3명 앉히고 3명 앉히고 3명 앉히고 3명 앉히고 한 거야. 근데 학생들이 5명 서 있대. 걔네 왜 서 있어? 의자가 더 없으니까.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모든 X개의 의자에 3명씩 다 앉았니? 남은 의자가 있니? 남은 의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명씩 X개 의자에 모두 앉았습니다. 학생들은 이게 단가요? 아니요. 5명이 더 서 있어요. 첫 번째 상황 해석해. 두 번째로 가자. 여기가 중요하지. 4명씩 앉았대. 의자가 총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총 몇 개가 놓여 있어? 그렇죠. X개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4명씩 끊어서 앉힐 거야. 4명 앉히고, 4명 앉히고, 4명 앉히고, 4명 앉히고, 4명 앉히고, 4명 앉히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앉았다, 안 앉았다? 아무도 안 앉았다. 자, 내 질문을 잘 들어봐. 4명씩 가득가득 채워 앉은 의자는 전체 X개의 의자 중 하나가 남았으니 몇 개의 의자에 4명이 앉은 거야? X-2개입니다. 물론 X-1로 식을 세워도 돼요. 자, 앞에서부터 뭐 어떻게? 여기까지만 4명이 앉아 있겠지. 왜? 여기는 한 명만 앉아도 빈 의자 아니잖아. 4명이 앉아도 되고요. 그래서 4명씩 앉는 의자는 몇 개다? 빈 의자 하나랑 몇 명 앉는지 모르는 의자를 제외한 X-2개의 의자에만 4명씩 가득가득 채워 앉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학생 수를 다시 구한다. 학생들은 몇 명이다? 4명씩 X-2개의 의자에 앉았으며 한 명이 혼자 앉아 있거나 최소 혹은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플러스 4까지 갈 수 있다. 그죠? 됐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학생수요. 학생수 몇 명인데요? 3x 플러스 5. 그래서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여기 4까지 둘이 연립해서 답을 내는 거. 알았죠? 그게 바로 과부족 문제입니다. 물론 아까 누구냐? 상현이었나? 현수였나? 상현이는 누구야? 현수였나? 이렇게 식을 세워도 돼. 근데 그때는 뭐다? 4명이 가득 앉은 거에서 1명이 비어요. 2명이 비어요. 3명이 빌 수도 있어요. 부터 해서 다 앉아요. 까지 간다. 뭐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긴 되지. 알았죠?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라고 했던 거야. 어쨌든 요거 2개 연립하시면 답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부족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앞에서부터 4명씩 채워 앉다가 의자가 하나 남았다는 거는 하나는 무조건 0명이고 그 앞에 의자는 몇 명 앉는지 모른다. 의자가 2개가 남았다. 그래도 마찬가지야. 뒤에 2개 의자는 비었고 그 앞에 의자는 몇 명 앉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빈 의자보다 하나 더 많이 빼고 거기다가 1명부터 가득 채운 것까지 로 범위 잡아주는 거예요. 승모 알겠죠? 네. 그 과부족 문제 정말 많이 나오고요. 대표적인 문제는 지금처럼 긴 의자, 강당에 긴 의자가 놓여 있다. 교회에 긴 의자가 놓여 있다. 이런 문제들이 될 겁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1차 부등식 끝났습니다. 학교 시험에는요. 과부족 문제와 절대값 2개짜리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낮은. 알았음?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기억하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부등식으로 돌아오자. 자, 아까처럼 풀었던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1과 3의 사이 범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범위를 해를 일반적인 해라고 부를 겁니다. 일반적인 해는 난 자세히 얘기 안 할 거예요. 아, 하나는 해야 되겠다.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자, 해가 이렇게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부등식 지금 써봐. 시간 딱 30초 드립니다. 방정식 쓰라. 부등식이겠지 미친놈아. 해가 범위잖아. 내가 너무한지 네가 너무한지 잘 생각해봐. 됐냐? 간다. 일단 너희들은 일반적인 해에서 나오는 사입범위나 바깥범위에는 항상 두 개의 상수가 나옵니다. 그 두 녀석의 수는 바로 뭐다? 아까처럼 인수분해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두 가지의 값. 근데 인수분해 했을 때 마이너스 1과 2는 뭐야?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의 근이란 말이야. 방정식의 근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근과 계승의 관계를 쓴다. 부등식을 푸는데 근과 계승 관계 쓰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방정식 얘기를 빌려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x제곱에 둘이 더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x, 둘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썼다. 바깥 범위가 0보다 크다고 썼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최고차의 개수를 갖다 붙입니다. 그때 조심할 거 뭐? 전체에다 붙이는 거. 두 번째, 음수라면 틀렸죠?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어쨌든 일반적인 해가 나오는 거는 방정식 얘기를 그대로 빌려올 수 있어. 맞죠? 근과 계수 관계도 써봤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다? 그게 아니라 특수한 해입니다. 상원아, 특수한 해, 2차 부등식의 특수한 해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 어떤 것들이 있었어? 모든 실수도 특수한 해고요. 해가 없다라는 녀석도 특수한 해고요. 하나가 나오는 것도 특수한 해고요. 부등식이면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 나오니까 이상하잖아. 그리고 하나 말고 모든 실수인 것도 특수한 해의 종류입니다. 자, 특수한 해는 인수분해 같이 방정식이길 빌려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빌려올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 빌려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자, 너희들이 직접 풀어볼래요? 몇 번으로 갈 거냐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840번 하나 푸세요. 잘 봐. 가자.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 얘들아, 사입범위니? 바깥범위니? 아니죠. 인수분해처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등식은 부등식 자체의 풀이가 아니라 방정식의 풀이인 인수분해 같은 걸 빌려와야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 하지 못하는 문제야. 어떻게 풀어야 돼? 부등식대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판별식 나오지 마라.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부탁을 좀 하자.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분식 어떻게 풀어야 돼? 판별식이요. 요것 좀 하지 마. 내가 분명히 방정식으로 못 간다 그랬는데 도대체 판별식이 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학년 때 3학년 때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상하게 풀고 있다고. 방금도 내가 현수 대표로 때린 이유가, 딱밤 때린 이유가 영문도 모른 채 판별식 쓴 거잖아. 왜 써야 되는지는 항상 알고 쓰자라고 하는 거잖아. 판별식을 쓰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너네가 시험 대비 기간이다. 시험 직전이다. 거의 시험 한 몇 주 전이다.
나도 판별식 바로 써. 그때는 그렇게 할 거야. 근데 그걸 위해서 왠지는 알아야 되고 너희들이 얘기를 할 때는 나한테는 판별식이요가 아니지. 뭐가 나와야 돼? 함수로 만들러 가야지. 그래서 그 함수를 해석한 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야지. 뭐랑 비슷해? 근의 분리랑 비슷하죠. 그쪽 유형입니다.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간다. 이거 인수분해 못하네. 함수를 만들어야겠군. 그래서 너희들은 요 2차 함수랑 누구끼리 비교하는 거야? 우변에 있는 y는 0이 뭐야, 현수야? x축입니다. 그 둘이 비교를 해요. 크다. 얘가 얘보다 같다라는 방정식에서는 얘와 얘의 교점으로 해석을 했다면 크다니까 얘가 얘보다 어디 있다? 위에 있다. 근데 만나도 된대. 맞죠? 그냥 만난다지. 등호가 된다고 해서 왜 영립이냐? 왜 접한다냐? 위에 있거나 만난다.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이 참수는. 그러면 너희들이 이 참수를 그려봐. 최고책에서 뭐예요? 양수죠. x축보다 뭐? 위에만 있어도 되고요. 이 참수가 뭐? 만나거나 위에 있거나 해도 됩니다. 맞죠?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뭐 해야 돼? 어머? 이 함수라면 만나지 않네요. 이 함수라면 접했네요. 두 함수의 관계를 보면서 교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 나왔네.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네. 만나지 않거나 접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영문도 모른 채 판별식 0보다 작다 쓰지 말라고. 꼭 그런 애들이 내가 이 얘기 벌써 도환이 뭘 벌써 한 두어 번 듣지. 방학 때 계속 했던 얘기잖아. 창회도 여러 번 들었지. 너희 반도 방학 때 계속 내가 하던 얘기잖아. 그랬던 애들이 꼭 2학년이 되잖아. 이 질문을 해. 선생, 부등식이 0보다 큰데 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큰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한다고. 오케이? 100%입니다. 100% 거의. 판별식으로 외운 애들이 빌려올 수 있는 거는 왜 저 그래프가 아니라 왜 판별식을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크다라고 하니까 크다를 쓰고 있다고. 내가 분명히 판별식은 부등식을 푸는 도구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게 판별식이고요. 우리는 앞 단원에서 함수에서 교점의 개수랑 다이렉트로 쓸 수 있다를 연결한 게 답니다. 부등식에서는 그걸 빌려오는 것밖에 없어서 너희들 머릿속에 얘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내가 제일 부탁하는 거는 제발 부탁이니까 그림 좀 그려주세요입니다. 너희들 머릿속에 떠올려. 저 그림을. 그럼 너희들도 자연스럽게 항상 성립한 2차 부등식 같은 특선을 갖는 2차 부등식 뭐야 돼? 머릿속으로든 뭐든 그래프를 그려봅니다가 나와야지. 이해됐어? 2학년 때 진짜 헛소리한 놈들 진짜 많거든. 제발 부탁이니까 그림을 좀 그리세요.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내가 데리고 있는 지금 3, 40명 정도의 1학년들 중에 20명, 25명, 20명, 25명 정도는 전부 다 판별식으로 다이렉트로 바로 갈 걸 알아. 그래서 나는 지금 소리를 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수학 선생들이 다 겪는 거야. 최상위권 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들에서는 항상. 오케이? 최상위권 반도 문제 있는 놈들 많아. 지 잘한다고, 지 풀이가 맞다고 안 받아들이는 놈들이 있거든. 왜? 지는 할 줄 아니까. 근데 왜? 라고 물어보잖아. 대답 못해, 걔네들도. 그냥 푸는 기계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2학년, 3학년까지 안 가봤잖아, 너희들은. 나는 근데 2학년, 3학년을 1000명, 2000명 가르쳐 봤잖아. 걔네들한테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헛소리하는 놈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까. 전교 1등들도 헛소리 하니까. 알았음? 부탁을 좀 합시다. 함수로 해석을 해주세요. 특선을 갖는 거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많이 남으면 몇 번이야? 시간이 많이 남으면 사실 옆에 있는 유형 14번, 15번까지 다 풀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유형 13번 뭐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 책 봐. 책 봐.
유형 13번 1은 뭐라 돼 있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 유형 14번 뭐라 돼 있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 유형 15번 뭐라 돼 있어?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인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절대부등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 밑에 문제 보면 나오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다음 장 가보자. 유형 16번 1은 뭐야? 해가 없는 부등식. 유형 17번 1은 뭐야? 한 개의 실근을 갖는 2차 부등식. 여기까지 전부 다 무슨 문제다? 특수한해다. 마플 시너지 특징 알지? 되게 세부적으로 유형 쪼개놓은 거. 그래서 지금 유형 13번인가부터 17번까지는 전부 다 그래프 그리세요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부탁합시다. 그래프를 좀 그려주세요. 알았죠? 나 잘난 맛에 그냥 외우고 풀고 하지 말고 또 저기 전에 누구였지? 창원이었나? 그 네모 박스 안에서 이렇게 푸세요라고 한다고 그거 따라가지 말고 책에 있는 거 따라가지 마. 그거는 독학이지. 알았음? 내가 설명한 대로 푸세요 좀. 알았음? 자, 넘어갑니다. 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풀어봐야 되는 문제는 사실은 이제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어? 뭐라고? 다른 문제들도 많이 풀어주고 싶기는 한데 사실 부등식 파트는 방정식만 잘해온 사람들은 내가 그래프 그리세요라는 거 잘한 사람들은 사실은 나머지는 다 잘 할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한두 개 정도만 더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이거 좀 다시 하러 올게. 알았지? 자, 어디를 좀 풀고 싶냐면 자, 유형 26번입니다. 902번 지금 풀어보세요. 902번입니다. 알았죠? 대부분의 반들은 902번 마지막 풀고 마쳤어요. 근데 너희들은 시간이 좀 남아서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찾아보세요. 자, 연립부등식은 내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 이유. 왜? 연립방정식보다 훨씬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죠? 연립방정식은 문자가 2개입니다. 그래서 두 식을 어떻게든 더하든 빼든 곱하든 뭔 어떤 행동을 해야 풀 수 있거든. 그 방법 제 보면서 수업 못하겠다. 그래서 그 두 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풀고 적용. 근데 연립부등식은 그렇지 않죠. 각각의 부등식을 풀 수 있습니다. 맞죠? 각각의 부등식 풀어보자. 위에 거 풀면 어떻게 돼? 아까 한 거네. x의 범위 뭐 나와요? 아이씨.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밑에 부등식 풀 수 있나요? 네, 인수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뭐다? 자, 한글로 써야 되겠다. 그치? 왜? A가 큰지 O가 큰지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그냥 한글로 뭐 일단 나는 써놓을게. 너희들은 바로 수직선 그리러 가도 되고. 자, 그래서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겹치는 범위를 찾아보러 가자. 노란색부터 그립니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다음 빨간 거 나타내보자. 일단 확실한 거 5. 그리고 겹치는 놈의 정수가 4개가 되도록 할 거. 4개가 되도록 할 겁니다. 맞죠? 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겹치는 해 일단 정수해부터 고민을 하자. 1개, 2개, 3개, 4개. 맞지? 그럼 A는 어디까지 가야겠네? 확실한 거는 -1과 0까지는 가야 된다. 맞지? 그 사이까지는. 맞나요? 그럼 이제 정확한 거 A는 어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 -1과 0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까지는 명확해. 그래서 대부분 이제 1, 2, 3번까지는 와.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너네가 무슨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이 문제는 대부분 맞죠. 등호는 어디부터야 정상? 0이야 -1이야? 또는 둘 다야? 0에 붙어야 돼요. 잘 봐. 근데 0에 붙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사람들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어. 틀린 애들은 다른 문제를 풀었어. 다른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서도 0에 붙는다는 소리를 해요. 자, 그 사람들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생각을 하고 있다. 본인이 등호가 붙는 이유를 다시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나한테 말 안 해도 되니까. 여기 등호가 붙는 이유를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했나? 그 이유가 0이라는 놈을 정수해 4개니까 정수해로 가져야 되니까 등호다 라고 다이렉트로 연결시킨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봐야 돼요. 이유는 맞지만 0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는 맞지만 이 등호가 0을 가지세요 마세요라는 걸 결정하진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이 문제 틀려버리는 거야. 이 문제는 이게 답이 맞아. 근데 이 문제는 틀렸잖아. 자, 지금 이 등호 여부는 뭐를 결정하냐면 겹치는 해에 0을 갖는다 만다를 정의한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A의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0에 등호 붙는다? A가 0까지 가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빨간색 경계를 여기다가 가지 말고 어디까지 오더라도 A까지 0까지 왔다고 했을 때 너네들이 생각을 해야지. 정수회로 0 가지니? 네. 왜요? 여기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걔도 가지라고 하고 있잖아. 근데 얘는 0까지 오면 안 되지. 왜? 여기에 등호 붙냐 안 붙냐라는 얘기는 0에 등호가 붙는다? 그 말은 A를 0까지 옮겨도 된다. A를 0까지 너희들이 직접 옮겨봐. 머릿속으로. 옮기게 되면 0이란 정수에 빠져 안 빠져? 빠져버리잖아. 왜요? 빨간 놈이 동그라미잖아. 그 경계값은 비워두세요잖아. 그래서 0까지 딱 오는 순간 노란색은 0을 가졌지만 빨간 놈은 0을 못 가지게 되잖아. 그럼 정수에는 3개지. 0까지 당겨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A는 어디까지? 마이너스까지 가도 되지. 왜? 노란색은 마이너스를 가졌지만 빨간 놈은 경계값 안 가진다고 했잖아 방금. 그래서 정수는 4개거든. 그래서 두 문제가 다르게 풀린다라는 거를 그렇게 판단해야 돼. 등호가 붙는다 안 붙는다를 가지고 그 정수해를 가진다 안 가진다는 말로 다이렉트 연결을 가는 게 아니라 그쪽 값까지 옮겼을 때 정수해가 개수가 맞는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등호 여부는 뭘 결정한다? A의 위치만 결정하고 끝이야. 알았지? 그거 잘 참고하세요. 알았죠? 연립부등식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야. 이 유형이야. 26번인가 이거? 정수해의 개수 또는 정수해는 3뿐이다. 이런 문제.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제는 등호 여기 붙은 게 맞아서 답은 3번이고요. 여기서는 여기 등호 붙어야 됩니다. 둘 다 잘 참고 좀 해놓으세요. 써놔. 요거. 수직선 2개 다 그려놔. 알았죠? 알았죠? 네. 자, 요거 얼른 해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8번, 9번, 30번 말만 하고 마칠게. 뭐야? 자, 가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유형. 이게 다인가요? 할만하네요? 자, 바로 유형 28번과 29번, 30번 있습니다. 실근의 부호 기억나요? 9번. 걔도 실근의 부호일 겁니다.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유형 30번. 근의 분리입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요번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내가 일부러 설명했어. 기억나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할 때 했었어. 근의 분리,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는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줘서 뭐 3개 확인하는 문제? 2차 방정식 합곱한. 합곱한 문제가 실근의 부호입니다. 고차 방정식에서도 나왔었어. 기억해봐. 알았어? 합곱한 확인하는 문제야. 근각계수의 관계랑 판별식과 연결됐다는 문제지. 근데 유형 30번으로 갑니다. 유형 30번 이름 뭐라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근의 위치. 근데 문제를 한번 보자. 어떤 식으로 돼 있어?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한 근은 1보다 작고 요도 수 없네. 예를 들어서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거 아나?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풀어야 돼? 함수로 해석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뭐 3개 확인? 한판축. 기억나요? 한판축. 이게 제일 어렵다.
요번 단원에서. 중간고사에서 그거 나온 학교 있어 없어? 근해분리.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한두 개 학교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네. 왜 내가 그래서 중간고사 때도 했을 거야.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지금 내가 이걸 설명합니다. 중간고사 때. 이걸 설명합니다. 하지만 원래 순서상으로는 뒤에 설명하는 게 맞고 지금 설명해도 상관은 없고 하지만 시험에서는 기말고사 때 나올 거야 라고 했었어. 왜? 합곱판 보거나 한판축 보는 게 전부 다 0보다 크다 작다 비교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연립부등식을 배워야 제대로 된 문제가 나와. 그럼 연립부등식을 안 배운 중간고사 때 만약에 나왔다 치면은 합은 안 봐도 됨, 곱은 안 봐도 됨, 판별식만 보면 됨. 뭐 예를 들자면. 그지? 그래서 판별식 하나만 푸는데 그게 또 1차 부등식일 뿐이야. 너무 쉬운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중간고사 때 잘 안 내요. 부등식 여기서 내지. 알았죠? 그래서 앞에서 내가 설명한 것들도 다 중요해. 그리고 지금 이 유형이 28번, 29번, 30번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나? 중간고사 때 일단 다 설명했었으니까 기억 잘 살려서 풀어보세요.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잘 가요.